예, 반갑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시간 명상, 벌써 6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생활 명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함께 해볼 수 있는, 항상 해볼 수 있는 명상법, 그리고 그 정신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에 명상이란이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세 개의 단계, 크게 세 개의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죠. 명상이란 우선 멈춤이다. 그러니까 일상의 바쁜 쫓김의 번뇌망상 속에서 멈춤을 통해서 고요함, 평온함을 찾고 그 고요한 평온한 상태에서 알아차림, 조용하면 소리 잘 들리죠. 예. 안 움직이면 움직이는 것도 눈에 굉장히 거슬리죠.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멈추고 고요와 평온한 상태에서 알아차림을 가져가고, 그렇게 알아차림을 가져가다가 보면 초심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이유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텅 빈 공간을 그려놓고 보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거를 많은 사람들은 전구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게 서치라이트, 조명 손전등으로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고요하면 조금만 빛이 들어와도 환하게 밝힐 수가 있죠.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눈, 통찰력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깨달음으로 가는 그 세 가지 단계, 크게 세 가지 프로세스를 우리는 명상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정리를 해두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프로세스를 그냥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니어들은 암기 시대에 살았잖아. 학교 할 때 수해리베 디히 이상한 암호를 통해 가지고 연상법 기억을 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명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명상의 A, B, C라는 부분 또는 어떤 부분은 같은 내용을 3식, 식이 3개 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상의 A, B, C는 뭔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두시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활용하십사 하는 측면에서 그냥 편의상 제가 이름 붙여봤습니다. 명상의 A, B, C. A, aware라는 부분.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린다. 알아차려라.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가를 알아차려라. aware, A. 뭐하고 있지? 멈춰야겠다. A, aware라는 부분. 그 다음 B, 내가 살아있음을 뭘로 통해서 알아? 내가 호흡이라는 부분은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살아있구나. 어메 아직 살아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다. 호흡을 하라라는 거. 호흡을 통해서 다시 구성을 해 들어가는 작업이죠. 그래서 A 알아차리고 B breathe 호흡을 지켜보라. 그리고 C C는 calm down이라는 부분. calm down이 뭐예요? 고요잖아요. 가만히 내려앉히면 어디가 내면의 세계로 고요의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고요한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가 돼? 마음이 평온해.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부둥켜 안고 그 자애로움, 따스함을 줄 때 그 감정. 그러면 애가 어떻게 돼? 보채다가도 어머니 품속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게 되죠. 자애로 캄다운 시키는, 그래서 C, A, B, C로 생각을 하십니다. 명상은 어려운 게 아니라 A, B, C만 기억하면 된다. 어떻게 A? A, aware. B, breathe, 호흡하라. C, calm down with compassion. 엄마가 자애로 아기를 감싸주듯이 자신을 우선 감싸줘라. 내 고통을 감싸줘라. 이런 게 A, B, C. 3식,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3식, 첫 번째 식, 한문으로 보면 식, R식이라고 그러죠. 왜요? 그냥 R식. 두 번째 식, 호흡한다고 그러죠. 호흡할 식, 숨쉴 식. 숨쉴 식. 그래서 식, breathe. 세 번째 식. 근데 두 번째 식하고 세 번째 식하고 한문이 같아요.
저 식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숨 쉰다는 뜻이 있고 하나는 멈춘다, 내려둔다라는 뜻이 있어요. 휴식이라는 표현, 종식, 뭔다, 끝난다 이런 개념들이죠. 그죠? 그래서 삼식 또는 ABC, aware, breathe, calm down 이라는 ABC만 기억하시면 항상 여러분은 명상을 어느 곳에서든 즐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측면에서 그냥 편의상 붙인 겁니다. 뭐 저것만 가지고 또 A, B, C만 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돌아봅니다. A, 알아차림이라는 aware, ABC에서 A는 aware, 알아차림이라는 부분입니다. 하루에 호흡을 몇만 번 한다? 어른들은 10,000번에서 20,000번 정도 한다라는. 그렇게 무수히 많은 호흡을 하면서도 내가 단 한 번도 제대로 숨을 쉬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생각 또한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면서 정녕 그 생각에 대해서 뭔가를 뜻을 두고 자기라는 부분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그냥 정신없이 움직여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인간의 뇌파를 보면 뭐라고 하죠? 정신없이 널뛰는 파고를 그리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가만히 내려두고 가만히 지켜보면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켜보다가 보면 빠른 호흡이 안정되게 되고 점점 조용한 고요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잘 보이고 잘 들리기 시작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음이 안정되잖아. 그러면 스트레스가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지. 생겼던 스트레스도 내려앉게. 예. 그래서 첫 번째는 항상 알아차림으로 시작된다라는. 알아차림. A, aware. 두 번째가 breathe란 ABS. 두 번째가 breathe, 호흡을 관찰한다는 부분. 호흡이야말로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인간인 한, 생명인 한 그 모든 생명체들은 뭘 해요? 호흡을 하잖아요. 예. 살아있다는 부분을 인식시켜준다.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통해서 다시 알아차림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 숨을 쉬고 있구나. 들이마시고 내쉬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깨닫고 그를 통해서 많은 것을 다시 재구성하고 가져가기 시작한다는 부분. 예. 그래서 호흡이라는 부분이 주요하다. 그래서 대부분 오늘날 대부분의 명상법들의 기본은 호흡하기로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호흡 명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뭐 감각 명상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기도 합니다만 어떤 명상법에서든 공통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호흡 명상이다라는 부분. 예. 자, 세 번째, calm down 시. 예. 조용히 내려둔다. 모든 걸 멈추고 내려둔다. 멈춘다, 내려놓는다, 비운다. 어쩌면 같은 표현, 뭔가 설명하는 그 컨셉을 다르게 표현하는 말들이죠. 예. 내려두고 조용한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면 고요해지기 시작하고 그 고요함 속에 너무 들어가다가 보니까 졸음이 올라오고 그러죠. 예. 졸음이 올라오고 그래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완전히 잠들어 버리면 정신세계에 대한 부분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휴면 상태로 들어가 버리니까 거의 졸림에 가까운 지경까지 들어갈 정도로 번뇌 망상을 내려놓고 캄다운해서 들어가면 편안한 포근함을 느낀다는 거죠. 예, 어머니가 아기를 안아주는 그 따스함을 통해서 우리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구하게 된다라는. 예, 그래서 calm down with compassion. 예, 명상의 기본은 ABC를 떠나서도 뭐 마음가짐이라고 그랬죠. 긍정적인 마음가짐, 사랑, 자애, 행복 이런 부분들이 마음의 근저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으로 해서 몸 그랬죠. 3개를 얘기했죠. 예, 곱게 안정되게 편하게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C는 calm down with compassion. 사랑의 마음으로 고요하게 내려놓기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 에크하르트 톨레라는
오늘날 그 명상 지도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최근 명상 관련 서적에서도 엄청나게 핫한 베스트셀러를 많이 알려놓은 분인데요. 이분의 표현 책 속에 표현을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책 제목 중에 하나가 Stillness Speaks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Stillness란 고요입니다. 예, 고요함의 우리 그 번역서에는 타이틀을 고요함의 지혜라고 쓰고 있는데 원어 그대로 보면 Stillness Speaks라는 생뚱맞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고요는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 예, 근데 Stillness 고요가 말을 한다. 고요함이 말을 한다라는 정말 힘 창조력은 그 고요함에서부터 나온다라는 부분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수를 떠올리는 호수에다가 우리의 정신 세계를 비유를 합니다. 어떻게 비유를 하냐? 자, 내 마음이 바람이야. 내 마음이 불어오는 대로 뭐가 생겨? 호수 위에 파도가 생기죠. 소용돌이가 생기죠. 예. 바람이 부는 대로 내 마음 상태가 이러하니 생각이 만들어진다는 거. 이 표면의 조그만 부분에도 흔들리고 동요하는 이 표면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의 한꺼풀만 넘어서 들어가게 되면 정말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죠? 심연이라고 하죠. 예, 깊은 호수라고 깊을 심 호수연인가요? 네, 깊은 호수라고 얘기를 하죠. 예, 내면의 호수 내부로 생각을 넘어 내부로 들어가면 물속 깊은 데는 소용돌이가 있어요, 없어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 그저 고요함만이 있다는 부분이죠. 그 고요함을 통해서 비로소 내면 관찰이라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죠. 예. 그를 통해서 자아를 발견하고 남을 발견하고 자연을 발견하고 그를 통해서 나와 너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불이라는 개념을 깨닫게 된다라는 얘기죠. 네. 마치 동양 철학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에크하르트 톨레는 에크하르트 독일계예요. 네, 독일계인데 보면 인간의 사상 세계, 철학, 정신이라는 부분은 놀랍게도 어떤 영역을 갖든 결국은 같은 데를 가리키고 있다. 가리키는 방향이 틀렸다는 얘기. 진리가 둘일 수는 없다고 그랬죠. 진리가 둘이면 지구하고 달하고 박치기에서 벌써 어떻게 하든 모르겠죠. 그런데도 신비롭게도 계속 질서를 지키면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다만 우리가 발견을 못하고 못 알아차렸을 따름이지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부분을 호수를 통해서 에크하르트 톨레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Stillness Speaks라는 책을 보면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 B, C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부분은 자, A, B, C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상당한 것을 이루어냈죠. 마음의 평화를 구했잖아요. 행복감이라는 부분이 동물의 왕국 탐하고 분노하고 어리석게 비교하고라는 부분을 버릴 수 있었잖아. 그것만 해도 이미 ABC만 해도 그죠.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정령 수행하는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세계를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 깨달음을 영어로는 표현을 enlightenment라는 표현을 써요. 예, enlightenment라는 표현은 어디서 왔냐면 팔리어에 보면 사띠라는 말이 있어요. 사띠라는 표현이 있고 그 사띠라는 표현을 한문으로 쓰면 뭐가 되냐면 그 염이 되죠. 염불, 염원 할 때 나오는 부분 있죠, 그죠? 위에 지검금이란이 들어가죠, 그죠? 예, 지검금, 예, 지검금이 들어가고 그 지검금 밑에 뭐죠? 마음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염이라는 개념. 이게 영어로 번역을 하면서 enlightenment라는 표현으로 가고 팔리어의 사띠에서 나오고 이 개념 enlightenment는 정확하게는 사띠나 염이라는 표현보다는 동양에서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보리라는 표현에서부터 서양적인 해석으로 enlightenment라는 표현을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보리라는 표현을 뜯어놓고 보면 이래요. 보리라는 표현은 참다운 지혜 깨달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보리의 어원, 빨리어 산스크리트의 어원을 보면 부드라는 표현이 있대요. budh라는 부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부드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깨어 있음이라는 표현, 깨어 있다라는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노체가 돌아가서 보면 여러분 깨어 있으니까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깨어 있다는 ABC를 한 이유가 깨어 있기 위해서 그 깨어 있어야 어떤 깨달음이라는 부분을 갖고 간다는 부분입니다. 인라이트먼트라는 부분은 라이트가 들어가 있잖아. 불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어두운 고요하고 어두울수록 뭐가 조그만 에너지가 일어서 촛불 하나도 밝게 비출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막 정신없이 촛불이 변했어요? 안 변했잖아. 촛불 여기 그냥 켜놓으면 그 촛불은 그냥 있었어. 그런데 불이 많은 세상에서는 이 촛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빛의 효능을 아래 모르잖아. 아무것도 없고 깜깜하니까 비로소 이 촛불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대단한 거였구나라는 부분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지 않고 있었어요. 자기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던 그 진실이나 진리라는 부분을 다만 바깥에 쫓겨가지고 자기가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보지 못했던 부분을 고요하게 들어가니까 뭐가 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지혜라는 표현. 그게 지혜. 같은 말의 다른 표현들이에요. 깨달음, 지혜, 통찰, 사띠, 념, 다 같은 말들이에요. 지혜에 의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한자 보면 이래요. 지혜할 때 이 지를 씁니다. 알지 밑에 날일, 태양이 들어가 있죠. 이 지혜가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 지금 얘기했던 거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냥 뭘 말로 복잡하게 표현했을가 아니고 그냥 태양 아래 딱 비춰줘가지고 그냥 훤하게 보이는 거야. 더 이상 더 이상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그대로 온 거야.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태양 아래에서 훤히 그냥 딱 있는 그대로 보여가지고 아는 그게 지혜인, 그게 깨달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 돌아와서 명상에서 지금 여기서를 강조하는 이유가 나타난다는 거죠. 념이라는 표현이 그 말이었다는 부분이죠. 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마음이야. 어제 마음도 내일 마음도 아니고 지금 그 지금 금이 어디로 갔어요? 빛으로 갔잖아. 훤히 안다는 거. 없었던 게 아닌데 다만 못 봤을 따름인 거를 고요하게 가라앉혀서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고 자기의 아픔을 돌아보고 이해를 할 때 비로소 보이고 그런 이해를 기초로 해서 연민이 생겨나고 연민이 생김으로 인해서 끌어안을 수 있고 나를 이해를 하고 나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남의 아픔 또한 알아줄 수 있다는 부분. 그게 념, 그게 인라이트먼트, 그게 보리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복잡한 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멀리서만 찾으려고 했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거에 다 있는데 다만 우리가 못 볼 뿐. 그래서 밖으로 정신없이 나가 있는 놈을 안으로 불러들였어. 그래서 틱낙한 스님은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틱낙한 스님의 호흡 명상을 요천해. Bring your mind to the body라고 얘기해. 나갔던 마음을 몸으로 불러들여라. 뭘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정신없이 나가 있던 마음을 안으로 끌어들여서 조용히 내려앉춤을 통해서 비로소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막아주고 그쪽으로 에너지가 오도록 만들어줄 때 그때 비로소 조그만 촛불이 피어오르기 시작하고 그 촛불의 에너지 파장은 고요하면 고요할수록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 지혜가 명상의 가르침. 호흡 명상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지금 여기서 뭘 보라? 호흡을 보라. 지금 여기서 힘은 어디서 나온다? 고요에서 나온다. 말에서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이죠. 말에서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 그래서 우리나라 명상 중에 대부분 아직은 불교 명상 쪽에서 많이
이 수행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부처님,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보고 있는 세상 속에서는 부처님의 그 수행법이 명상이라는 모습으로 빌려져 와가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불교에서 간화선이라는 수행을 많이 하죠. 그죠? 간화선이라는 수행 또한 마찬가지 개념을 다르게 표현한 거에 불과해요. 간, 볼간이잖아요. 본다. 화는 말이잖아요. 그죠? 화. 그리고 선은 뭐 지금 여기 단계에서는 그냥 명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말을 본다. 말을 본다? 말을 어떻게 봐? 마치 스틸리스 스픽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고요한데 무슨 말을 하냐는. 근데 아니 화라 해놓고 말이라 해놓고 말을 본다니 말을 어떻게 봐? 말을 듣지. 그죠? 근데 왜 말을 본다는 표현을 썼을까? 간화선에서 고요로 자꾸 들어가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게 뭐였어요? 화두라고 그러죠. 왜 또 이러고? 화두는 또 뭐야? 말이 대가리가 뭐야? 말에도 뭐 대가리가 있고 꼬리가 있나? 이상하죠, 그죠? 말의 대가리를 보라. 그게 간화선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설명을 못 해요. 그러니까 화두 딱 듣고 맞아도 때리고 틀려도 때리고. 아까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태양 아래에 두어서 그냥 훤히 안다. 그냥 있는 대로 보인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간화선에서 가르치면, 그러니까 화두를 본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화두라는 말 앞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을 하시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말을 하게 만들었잖아. 그 생각은 아까 어디에서 나왔다? 여러분이 마음 상태가 그 생각을 만들었고, 그 생각이 말로 표현을 하고 행동으로 나오게 만들었잖아. 그러면 보라는 게 뭐라는, 말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말을 보라는 게 아니고, 보라는 거는 그 말이 나오기 이전에 당신의 생각, 당신의 마음이 뭐였는가를 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거를 못 본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말을 해봤자 아무 저기가 아니다.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앉았다라는 부분인 거죠. 우리는 얼마나 말이라는 용어에 매여서 제대로 못 보는지 이루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뭐 말 다 못할 정도로 많아.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자, 이걸 보십니다. 이게 뭐죠? 이게 뭐죠? 뭐라고요? 페트병. 뭐세요? 다 페트병. 그죠? 예. 자, 우리는 이렇게 말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슨 왜곡 속에, 가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부분이 이거 하나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페트병이라고 설명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상고는 거기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이래서 창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제로에서 시작해라, 초심에서 시작하라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왜 고요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 고요할 때 그때서 비로소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페트병이라는 그 단어를 떠올리는 순간,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이 물건의 용도는 정해졌죠. 페트병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거는 용도가 정해졌어요. 페트병에 콜라를 넣거나 뭐 기껏 해봐야 물을 넣거나 생수병이 되거나 콜라병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의 얽매여서 다른 건 생각을 못 해요. 자, 과연 이 물건의 정체가 그렇게 언제서부터 페트병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과거에 만드는 거잖아. 과거에 만들어진 정의야. 사람들끼리 그냥 그렇게 약속을 한 거야. 우리는 그 약속에, 그 획일하에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시 이 불경에서 빌어오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깨달음이나 수행이라는 부분은 어떤 한정된 장소나 자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경 중에 대념척경에서 보면 행주자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 뭐 서 있을 때, 좌 앉아 있을 때, 와 누워 있을 때, 앉으나 서나 누우나 항상 할 수 있다. 수행은 할 수 있다. 뭐만 있으면 알아차림만 있으면. 알아차림만 있다면 ABC. 그래서 ABC인 거예요. 알아차림만 갖고 간다면 장소, 시간 모든 게 불문이다라는 부분.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어른답게 사는 법에서 봤었죠. 웰 에이징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운동 뭐 많이 하라 그러니까 아 오늘부터 헬스장에 뭐 줄 꺼놓고 뭐 아 근데 헬스장 코로나 때문에 요즘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응? 이제 바뀌어 가지고 조금 완화돼서 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만 그죠? 네 그러면 운동 못해? 아니잖아요. 운동이라는 개념은 움직인다는 개념으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움직인다는 개념으로 갖고 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단어에 운동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거기에 또 매여가지고 못 벗어나는 거야. 예. 그 어리석음을 버리기 위해서는 고요. 다시 영에서부터 돌아봐라. 그 영의 힘은 고요, 침묵에서부터 오기 시작한다라는 부분. 자, 그래서 예, 항상 우리가 일생에서 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일상에서. 그래서 이제 그 틱낙한 스님은 일상 명상을 강조를 하면서 세 가지를 이 예를 드십니다. 첫째가 항상 하는 뭐죠? 호흡, 호흡 관찰하기. 그다음에 두 번째 어디서든 돈 안 들이고 하고만 싶으면 할 수 있는 게 뭐죠? 걷기. 어디서든 집안에서도 할 수 있잖아. 설거지 하면서도 할 수 있고 뭐 청소하면서도 할 수 있고 뭐 항상 할 수 있는 거 걷기. 호흡 다음으로 쉽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 걷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겠어요? Stillness speak. 듣기. 말하기보다 듣기라는 지혜. 말을 하는 순간 자기가 매여버려. 그래서 말을 하기보다는 들음을 통해서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더 많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아,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구나라는 부분에 같은 말을 듣고도 우리는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노래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전달하기 해가지고 막 이 사람한테 주고 그 다음 사람한테 돌리고 그 다음 사람한테 돌리는데 나중에 결과는 전혀 다른. 자꾸 이상하게 여기서 회방꾼이 들어와가지고 전부 달라진 거야. 그래서 잘 들어야 된다. 잘 알아차려야 된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는 게 걷기, 호흡하기, 듣기라는 부분을 항상 어디서든 할 수 있잖아요. 그것만 알아차리고 잘 해도 정신 활동은 왕성하게 살아있고 영원히 치매가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노하우가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걷기 자체만 하더라도 엄청난 운동 효과가 있다고 그러죠. 뭐 의학적으로 뭐 저기를 할 때 여러 가지 뭐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꾸 걷고 몸을 써줌을 통해 가지고 혈액 순환도 좋게 하고 그죠? 예, 체온도 유지를 해주고 그죠? 그렇게 해서 호흡도 많이 하게 만들어주고 그죠? 호흡을 잘 하니까 뇌에도 산소 공급이 잘 되고 그리고 자꾸 움직여주니까 이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돼요? 관절이 약해지잖아. 관절은 재생이 안 되잖아. 이걸 받쳐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근육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근육은 급속도로 빨리 태워야 된다며. 그러니까 안 하기 위해서는 자꾸 써줘야 이게 관절이 바로 가서 부딪히지 않도록 근육이 지지를 해주게 되잖아요. 이토록 정신적인 영역 외에 받쳐주는 걷기에 물리적인 효과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따로 노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몸이 건강해야 이놈도 도와준다. 잘 되게 할 때. 이놈이 건전해야 이놈이 잘 움직여가도록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걷기를 통해서 항상 알아차. 그러면서 땅에 발 닿는 느낌이라는 부분이 있죠. 예, 왼발, 오른발 옮겨가면서 걸을 때는 호흡 명상을 하셔도 좋은데 걸을 때는 호흡 보기가 좀 힘든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걸을 때는 이제 그 감각 명상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들숨 날숨을 지켜보는 대신 든다는 느낌 그리고 땅에 닿는 느낌 부분들을 많이 가져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감각을 더 잘 느끼려고 그러면 맨발로 걷는 게 더 좋겠죠. 그렇지만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건 굉장히 제약이 많잖아. 그리고 또 운동 효과도 조금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집에서 할 때는 그러니까 맨발로 이렇게 걸으면 미세한 먼지나 티끌까지도 전달이 되죠. 감각적으로. 그죠? 아, 이 감각이라는 부분이 전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양말이 들어가도 그 감각이 좀 떨어지고 신발 신으면 더 떨어지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 감각이라는 걷기를 통해서 감각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발 드는 느낌, 들었다가 내리는 느낌, 땅에 닿는 느낌, 이 매 순간의 움직임들을 느낌, 알아차린다는 개념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걸 습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자, 그 다음이 아까 호흡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러니까 호흡을 잘 해도, 호흡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건강의 효과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호흡을 잘하면 산소 공급이 잘 되니까 혈액순환에도 좋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혈액순환이 잘 되면 고혈압을 많이 막아주잖아. 방지를 시켜주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호흡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 명상 시간에 말씀드렸던 크게 3번 심호흡을 하고 그래도 우리도 시험장에 갔을 때나 면접장에 갔을 때 심호흡 3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되죠. 예, 스트레스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부분이.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혈압이 고혈압을 막아주는 것만 하더라도 자연 면역력이 엄청나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호흡 자체만으로도 또 극기 자체만으로 줄 수 있는 많은 효과도 있고, 또 호흡도 그 자체만으로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무지 많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그 명상 방법을 강의를 해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 호흡은 가능하면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쉽시오. 그리고 공기를 최대한 받아들이고 이 폐활량을 늘리고 호흡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복식 호흡을 하십시오라고 했죠.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불러지고 숨을 내쉬면서 배가 들어가고라는 부분.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른이 되면서 어린아이 때까지 복식 호흡을 하다가 어른이 되면서 흉식 호흡을 한다고 그랬죠. 반대로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을 들이마시는데 들이마시면 배가 나와야 되는데 배가 들어가고 이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생겨요. 예, 그래서 그런 호흡법은 가능하면 좋은 바람직한 복식 호흡으로 그리고 코로 숨 쉬는 호흡으로 자꾸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건강에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바른 호흡을 하고 있나를 인식을 하시고 내가 좀 잘못된 호흡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따로 호흡에 대해서 계속 의도적으로 컨트롤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명상을 할 때 그 호흡을 조절하려고 하면 안 돼요. 네. 명상은 뭐라고 그래서 관찰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그래요. 명상을 하면서 자꾸 호흡을 내가 들숨, 날숨해서 내가 호흡을 명령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호흡, 그러면 고요하게 들어가지를 못해요. 네. 명상에서의 호흡은 그냥 숨 쉬는 대로 내가 그냥 지켜본다는 개념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호흡이 잘못된 부분은 따로 호흡법이라는 연습을 통해서 잡아주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습관이 되다가 보면 바른 호흡이 자기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그냥 가만 놔둬도 복식 호흡하고 코로 호흡하고 하는 부분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극기, 호흡하기라는 부분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언제 어디서든 할 수가 있고, 또 여기에서 더해서 여러분들이 습관으로 더욱더 굳혀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매일 뭐 따로 명상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나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습관으로 눈 깨면 그냥 일단은 원래는 콜드 샤워하고 목욕 재개하고 딱 하면 더 효과가 좋겠지만 그렇게 하는데 또 번거롭고 시간 걸리고 하거든. 일어나면 눈꺼풀만 떼고 그냥 무조건 5분이든 10분이든 앉는다. 아침에 눈 뜨면 그리고 자기 전에 앉는다라는 그 습관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수면을 돕기 위해서도 그렇고 음식은 가능한 70% 정도 선만 먹는다는 기분으로 좀 배고픈, 그리고 저녁은 늦게 먹으면 이게 배가 거득해서 자는 동안에 여기에 노폐물이 자꾸 쌓여요. 그러면 뭐죠? 이게 참 중부지방만 자꾸 발달되게 돼서 그래요. 그래서 가능한 한 소식하고 뱃속의 음식은 채워두는 습관은 빼고 일찍 먹고 적게 먹는 습관을 갖고 가게 되면 맑아져. 이렇게 적게 먹고 저기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하셨어요? 소식이 얼마나 좋으냐면 경우에 매달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건강 진단할 때 장내시경 하면 어떻게 속 다 비우잖아요. 비우는 과정은 힘들지만 그런 거 경험 안 하셨어요? 속 장내시경 한다고 속 다 비우고 나면 한 며칠 되게 편하지 않았어요? 기분이 굉장히 맑지 않았어요? 예,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너무 많이 채 있으면 정신활동에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부분. 그리고 나머지는 수시로 따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수시로 움직임, 설거지 하면서 물이 닿는구나. 물이 차갑네, 뜨겁네. 이게 그릇에 부딪히는 느낌은 이런 느낌이구나. 이게 세제로 잘 닦았더니 뽀드득 느낌까지 나오네. 아까 미끈할 때 느낌하고 뽀드득 느낌은 틀리네. 청소하면서도 마찬가지. 어디서든 알아차림을 통해서 놓치지 말고 들어가게 되면 공부가 따로 없다라는.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미루지 말자라는 거. 바빠서 못한다는 얘기들. 바빠서 명상 못한대. 아니야. 지금 여기서 바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자. 아까 생수병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안다, 편견 이런 부분으로 앞질러 가지 말라는 부분. 초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공습관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유명한 2개 기업이 있었어요. 아마존이라는 기업 가면 아마존이라는 기업에는 이렇게 돼서 Always day one at Amazon. 항상 첫째 날이다. 아마존에서는 항상 첫째 날이라는 그게 걸려 있어요. CEO가 20년째 주주들한테 Always day one at Amazon이라는 글귀를 계속 내보내고 있대요. 그리고 세일즈포스라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 소프트웨어 하는 회사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마크 베니노프라는 이 CEO가 강조하는 부분이 경영 철학 1번이 초심이라는 고요라는 부분하고 다 통하는 부분. 겸허하게 비우고 바닥에서부터 쳐다보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 이거를 가로막아서 이거다라고 해버리는 순간 많은 걸 잃게 된다는 그 지혜를 가지고 가라. 그래서 항상 사물을 볼 때 알아차려야 어떻게 쓸까라는 깨달음으로 나갈 수 있잖아. 그냥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나가버리던데 이거 물병이야. 그냥 끝.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러지 말자는 부. 근데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긍정적인 사고라는 부분.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가 긍정적인 사고예요.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라는 부분. 여기에서 명상의 철학의 기본이 과학의 기본이 일치되는 시점이 생깁니다. Y는 fx라는 기본 함수 관계에서 Y는 종속 변수라고 그러죠. F라는 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X는 독립 변수라고 그러죠. 매 하나하나의 X로 인해서 Y라는 결과가 완난이 인연이라고 그러죠. 원인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부분이죠. F가 조건이라는 부분이죠. 내가 X라는 그 조건을, 그 씨앗을, 미랄을 뿌리지 않고서는 Y라는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왜 지나가버린 과거를 후회하고 부둥켜 안고 있느냐라는 부분. 이 지금이라는 Y, 지금 현재라는 이 Y는 과거의 그 X로 인해서 생겨나왔다는 부분을 깨닫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이 X에 충실해줘야만 미래의 결과치라는 부분이 나온다는 부분. 때에 따라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X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Y라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 그건 조건이란 인과 연의 조건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 그렇지만 반드시 그 X는 언젠가는 나타난다. 그 함수식이 맞는 그날, 그게 인과 연의 조건에 따라서 Y라는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우리가 항상 명심을 해야 되는 부분, 긍정적인 사고. 너무 결과지향적으로 가지 말자는 거예요. 당장 내일이 종말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오늘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달라지나요?
미래를 걱정해도 내가 어쩔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뭐라고 그래요? 미래를 그러면 뭐 걱정은 안 하고 미래를 계획한다고 해서 내가 계획대로 또 되나요? 그것도 아니야. 나한테 좋은 거는 지금 여기. 그래서 염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에 이 X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Y가 온다. 내가 살아 생전에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못 보더라도 내 자식 새끼들은 안 되면 손녀라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 DNA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닮아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친 결과보다는 현재 여기라는 부분이 나한테 주어진 최상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과정에 대한 즐거움을 갖고 가는 그런 지혜도 많이 있겠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진짜 마지막이네요. 예. 노트라는 부분은 저는 많이, 그러니까 뭐 명상에서 노트 자체가 중요한 부분은 아니나 인간이다 보니까 번뇌망상이 많잖아. 지금 당장 이거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집중은 안 하고 자꾸 참 맞다. 어제 뭐 했어야 되는데 뭐 올려놓은 거 저기 하고 내일 뭐 하다가 보니까 정작 지금은 충실하지를 못한 거예요. 사람은 뭐 멀티태스킹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못한대요. 단 한 순간에는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대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요한 한 점을 제대로 못 쓰고 막 이러다가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게 없어지는 거야.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걸 안 하기 위해서는 번뇌망상을 인간이기 때문에 줄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노트라는 부분이. 노트라는 부분. 1년 중에 오늘 아니면 못하는 일이 있죠. 한 달 중에 오늘 아니면 못하는 일이 있죠. 오늘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는 일이 있죠. 이달에 해도 되고 이달에 못하면 다음 달에 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생 동안 이게 아니면 안 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평생에 한 번밖에 안 생기는 일을 바쁘다는 핑계로 팽개치고 영원히 후회하는 바보 같은 부분들도 생긴다는 부분. 그래서 노트하는 습관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 생각나는 대로 쭉 적어놓고 그 다음에 연중 계획, 월중 계획, 주중 계획, 일간 계획이 필요한 이유들이 그런 부분이. 오늘 안 하면 안 되는 일이 뭔가. 그러니까 뭐 평생 중에 오늘 안 하면 안 되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돌아봄을 통해 가지고 머리에 번뇌망상이나 잡다한 걸 내려놓을 수 있다는 부분. 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슬기롭게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다? 내 속에 있다. 내가 뜯을 때, 고요할 때. 거기서부터 어둠 속의 빛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부분. 자, 그 부분만 명심하시면 여러분들은 항상 성공한 인생을 가져갈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도 수고들 많으셨고요. 뭐니 해도 껴야 보배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3분 명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개입니다. 자, 우선 허리를 곧게 펴니다. 그리고 안정되게 발바닥은 땅에 붙이시고 앉으신 분들은 무릎이 방석에 닿도록 뜨지 않게 해주시고 팔은 몸에 가깝게 두고 무릎 위 또는 배꼽 위에다가 둡니다. 그리고 편하게 마음도 편하고 몸도 긴장되지 않게 편하게 들어가십니다. 자, 모든 걸 멈추고 명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거로운 일상 속에서 모든 걸 멈추고 가만히 앉습니다. 크게 쉼호흡 3번을 합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자, 호흡을 따라 잡념의 생각을 넘어 내면의 심연으로 들어갑니다. 고요합니다. 어둠이 나타납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고요한 상태에서는 몸의 오감이 정지하게 됩니다. 오직 호흡만이 남아 있습니다. 고요합니다. 감미롭습니다. 평화롭습니다. 아기를 부둥켜 안아주는 어머니의 자애로움을 느껴봅니다.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자, 서서히 눈을 깨고 마무리는 감사에 자신의 종교나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부모님, 이웃에 대한 감사, 자신에 대한 감사로 마무리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6번째 시간 같이 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만날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주위에 긍정의 에너지 한껏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